자, 오늘의 시사 그래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름을 시사 그래픽 읽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코로나19부터 보면요. 자, 어제치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자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자, 어제 자, 신규 확진자가 346명으로 드디어 400명대에서 떨어졌네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서울 경기가 아직도 전체 한 절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서울 임시 검사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분석해 보니까 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8.7%, 거의 절반 정도 된다. 그리고 가족 확진자가 접촉해서 감, 감염된 경우가 40.9% 정도 되고요. 자, 무증상 확진자 중에서도 32.1%가 자,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래도 이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확진자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9,800만 명이 넘었고 아마 오늘쯤 되면은 지금 9,860만 명이거든요. 거의 하루에 거의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늘어나게 해서 아마 9,900만 명이 넘어갈 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사망자가 2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211만 명. 그리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은 자, 총 환자 74,262명, 격리 해제가 61,415명, 격리 중이 11,059명, 519명, 사망자가 1,328명, 그리고 국내 발생 환자가 지금까지 68,200명, 해외 유입이 6,062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갤럽 여론조사 아마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리얼미터가 그제 나온 여론조사가 거의 5% 반등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왜 여기는 최저치 나왔냐? 여기는 주 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주 단위 조사고 반영이 늦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조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갤럽에서는 상당히 가장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참 어제 보니까 거의 한 20개 이상의 그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전 행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명령이 꽤 많았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탈퇴를 한 게 아니라 탈퇴 절차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탈퇴 절차를 중지하는 복귀 명령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건설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전용 예상을 제한했습니다. 즉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이제 새로 짓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 철회, 그리고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강화한다. 이것 때문에 그 전 정권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다카를 유지해야 된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이걸 더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으로서 어, 1인당 1,400달러, 우리 돈 한 150만 원? 뭐그 정도? 직접 지원하겠다,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부양책에 한 6,000달러, 600달러, 60만 원 정도 더하면은 한 1인당 220만 원 정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까지 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을 지급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하겠다. 거의 2배 정도 인상하겠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당 최저임금이 다르긴 한데 연방 차원에서의 그 최저임금이 지금 한 7.5달러? 뭐 그 정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병안 뉴스타트의 5년 연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응을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외에도 해외에서 온 여행자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도착 시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아마 이게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니까 오늘부터네요. 거의 아마 적용될 겁니다. 코로나 대응 물자 행성 확대하고 검사위원을 설치한다. 국가전염병 검사위원회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에 피말하죠. 연락체계를 수립한다. 이게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닥터 앤서니 파우치 박사님도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마음고생 하도 심해가지고. 자, 그리고 앞으로 해결할 게 뭐냐? 굉장히 많죠. 탄핵 정부 하에서 트럼프 시대의 분열과 양극을 조기 해소해야 되고요. 자, 어차피 뭐 미국 상원이 뭐 51대 50으로 민주당이 물론 차지하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험난하죠. 부처별 신의 강로의 인준과 항우 정책 과정 시 의회 제에 공화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배당 소득은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2일 국가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네요. 2019년 배당소득 자료에 보면은 상위 0.1%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 원으로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요즘 관심이 이제 핫한 서울시장 양자대결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안철수가 박영선 전 장관보다 훨씬 높다. 어, 지금 댓글에는 안철수가 한 게 뭔데 이렇게 인기가 높냐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하고 우상호 의원하고 붙으면은 안철수가 상당히 선전한다. 그리고 나경원하고 박영선 전 장관하고 붙으면은 좀 막상막하다 하다. 그만큼 서울 민심이 좀 민주당한테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겠죠. 아마 안철수 나면 후보 단일화 하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설 성수품 가격 상승 현황을 봅시다. 2021년 자, 1월 21일 설 성수품 이천시를 알려드릴게요. 중미동 이천시청, 광고동 설봉공원, 조용히 해. 오가면 이천 테르메덴 등이 있어요. 짱구야. 조용히 해. 아, 왜 갑자기 날려. 옆에도 개가 날리고 저기도 개가 날리네. 죄송합니다. 성수품 28개 품목,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마트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전통시장에서는 14%,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14% 올랐는데요. 품목별로 보면은 사과, 배, 달걀, 흰떡이 순으로 사과가 엄청 올랐네요. 곶감 9개가 또 올랐고, 반면에 떨어진 거 동태 한 마리, 그리고 무 배추 엄청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전 미국 대사를 맡았던 성김 전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임명이 아니라 임명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 테러가 났어요. 지금 사상자가 14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바그다드 중심부 알샤르키의 지역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최소 32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뉴스 볼 때마다 잠시만 느끼는 것은 만약 이런 사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터져서 난리가 났죠. 러시아 뭐 이라크에 터지면 뭐 일상인지 몰라도 뉴스 보도도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자, 정원하고 본체가 있고 별채가 있는데 별채가 면허이 된 별채가 압류를 당했고 뭐 연희동 별채 압류 처분 무효소송 확인 소송에서 패소됐다.
본체는 어떻게 된대요? 최고 5년 주가 연계 증권, 주가 연계 증권 발행 규모. 이런 거 나올 때 머리 아파. 아는 게 없어서. 최근 5년간 주가 연계 증권. 자, 읽어줄게요. 지난해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를 포함한 주가 연계 증권 발행 금액이 69조 330억 원, 3억 원으로서 전년 1년 전보다 30.9% 감소했다고 한국 애탁 결제원이 22일 밝혔다. 라고 합니다. 이건 아닌데. 예.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왜 이걸 곱하겠지?